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 즉 반도체 회로를 새겨넣는 원판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또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염영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도 김 총리의 담화에 대해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언급했던 긴급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퇴를 신청한 인원은 4,000명에 육박하며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임금 교섭이 반도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퇴 처리가 지연되자 사내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의 지연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한 달 새 탈퇴 신청 4,000건가량이 몰리며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X 부문 조합원들의 대규모 이탈이 초기업 노조의 과반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15일 기준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71,750명으로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64,000여 명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신청된 탈퇴가 모두 확정되면 조합원 수는 67,000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위원장은 DS 부문 조합원이 64,000여 명, DX 부문 조합원이 7,500명 정도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DS 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장 파업 실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릴 경우 향후 교섭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된 신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2개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 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 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염영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 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책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요. 이제 성과급을 제한 없이 15%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조장 자체가 뭐랄까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요즘 대기업 노조도 하청업체에 성과급까지 챙겨주자 아니면 상생기금을 몇천억 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삼성전자 노조는 그냥 딱 본인들 얘기만 좀 하는 것 같아서 노동운동적 차원에서 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삼성전자에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중고등학교 나온 그 현장 노동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종조합원들이 아니고 네.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나온 그런 그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는 대학도 일반적인 노조원들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로 갈 때 이미 굉장히 치열한 이 공채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협력업체들 사람들하고 우리는 뭔가 급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왜 우리의 그 이익을 나눠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운동과는 다른 종류의 이제 이 노동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요즘 예컨대 MG 노조나 그 교사 노조나 이런 새로운 좀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문법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이거 이제 이념 논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안 주면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성과급 제한이 없는데 딱 빠져나간다. 회사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매번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지 않냐. 어차피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자체로서는 어떻게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일종의 유능한 이 전문직 엔지니어들인데요. 네. 거기 나름대로 일종의 그 채용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노동 시장에 서로 이직하는 시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반도체랑. 네.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올해 6억, 내년에 6억 해갖고 앞으로 3년간 지금처럼 이익이 나면은 3년간은 2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쪽으로 옮겨오라고 스카웃을 하는데. 그러면은 스카웃에 당연히 응할 사람들이 많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삼성전자 경영진이 그러면 이게 현실이니까 이거를 두고서 그냥 방치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